여러분은 부모님이 평생 숨긴 비밀을 장례식 직전에 듣게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에게서 내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엄마가 처음으로 문을 잠갔던 밤. 사람은 살면서 이상한 예감을 몇 번 느끼게 되죠. 설명은 안 되는데 마음 한쪽이 자꾸 서늘해지는 순간 말이에요. 그날 밤이 딱 그랬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길에 엄마 집에 들렀어요. 엄마는 혼자 살고 계셨고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약도 챙겨 드렸죠.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평소엔 제가 비밀번호 누르기도 전에 왔니? 하고 문을 열어주시던 엄마가 그날은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었거든요. 벨을 2번이나 눌렀는데도 조용했어요.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엄마, 저예요. 그제야 안에서 천천히 발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사람 얼굴이 그렇게 갑자기 늙을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동네 시장 다니며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던 엄마였는데 그날은 눈빛 자체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아주 먼 데를 혼자 다녀온 사람 같았죠. 왜 이렇게 늦게 열었어요? 제가 짐을 내려놓으며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만 지었어요. 잠깐 깜빡 졸았나 보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딸인 제가 제일 잘 알았죠. 엄마는 원래 초인종 한 번만 울려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TV도 꺼져 있었고 늘 틀어놓던 라디오 소리도 없었죠. 부엌 식탁 위에는 먹다 만죽 한 그릇이 그대로 식어 있었어요. 저는 괜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또 밥 제대로 안 먹었죠? 엄마는 제 눈을 피하며 컵에 물만 따랐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식탁 한쪽에 병원 봉투가 보인 건 엄마는 재빨리 봉투를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봉투 위에 적힌 대학병원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어디 아파요?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 쪽만 멍하니 바라봤죠.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야 엄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거짓말을 할 때 꼭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다. 아무 일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안에 가장 큰 일이 숨어 있죠. 저는 괜히 화가 났어요. 걱정돼서 화나는 마음 다들 아실 거예요. 엄마는 왜 맨날 숨겨요? 병원 갔으면 갔다고 말을 해야죠.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죠. 너 엄마 미워한 적 있었니?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있었을 거야.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키웠으니까.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거든요. 어릴 적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빠는 술만 마시면 집안을 뒤집어 놨고 엄마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며 저를 키웠죠. 저는 학창 시절 내내 가난한 집 딸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사나? 왜 엄마는 맨날 울고만 있나?
철없던 저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엄마는 울면서도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다는 걸요. 비 오는 새벽에도 시장 나갔고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도 일했죠. 제가 대학 붙던 날엔 몰래 화장실 가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 엄마가 지금 제 앞에서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죠. 병원에서 뭐래요? 엄마는 결국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고개만 푹 숙였죠.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을 꺼냈어요. 나 얼마 못 산대.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도 안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렸죠. 오직 엄마 입술만 보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병원은 다 크게 말한대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는 천천히 병원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말기. 딱 두 글자였죠.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기엔 너무 짧은 단어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종이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안 났어요. 오히려 멍했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었어.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방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밤새 저에게 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이후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평생 숨겨온 단 한 사람. 엄마는 그날 밤 유난히 천천히 말을 꺼냈죠. 마치 한 문장 한 문장을 겨우 끌어올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식탁 위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죠. 엄마는 따뜻한 보리차를 제 앞에 밀어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평소에 엄마 같지 않았죠. 잔소리 많고 작은 일에도 웃던 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죄를 들고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말했죠. 무슨 유언처럼 그래요. 그런데 엄마는 웃지 않았어요. 유언 맞아.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죠. 사람은 진심을 들으면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너 어릴 때 내가 잠들면 엄마는 꼭 내 얼굴을 오래 봤어.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을까봐 무서웠거든. 엄마는 늘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욕먹어도 버티고 술 취한 아빠가 행패를 부려도 악착같이 견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처음 알았죠. 엄마도 매일 무서웠다는 걸요.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이야기는 우리 집 금기였죠.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뒤에도 그랬어요. 아빠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밥상을 엎고 엄마를 의심하고 돈을 들고 나가 며칠씩 안 들어오곤 했죠. 제가 중학생이던 어느 겨울엔 엄마가 맞아서 입술이 터진 채 새벽 시장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늘 말했죠. 아빠 미워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왜 맞는 사람은 용서하고 보는 사람만 평생 괴로워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엄마는 한숨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사실 내 아빠보다 더 미안한 사람이 있었어.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대답 대신 서랍 하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죠. 순간 이상했어요. 그 남자는 너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사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물었죠. 누구예요? 엄마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평생 못 잊은 사람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괜히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설마 바람난 거예요? 엄마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하지만 그 대답 뒤에 긴 침묵이 따라왔죠. 그리고 사람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걸 눈치채게 돼요. 엄마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23이었을 때였어. 그 시절 엄마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미싱 돌리며 돈을 벌었고 어린 동생들 학비까지 책임졌죠. 그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가 있었대요. 성실했고 말수가 적었고 무엇보다 엄마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늘 엄마 손을 먼저 봤어.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죠. 손이 다 터졌다고 약 발라주던 사람이었어. 저는 처음 듣는 엄마 모습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 사람은 엄마 데리고 도망가자고 했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같이 부산 내려가서 작은 가게 하자고 고생 끝내자고 했지. 그런데 엄마는 결국 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쓰러졌고 어린 동생 둘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는 울면서 그 남자를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러더라.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 내가 진짜 힘들 때 꼭 나 찾아오라고. 창밖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괜히 답답해서 물컵만 만지작거렸죠. 그래서요? 그 사람 다시 만났어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못 만났어. 왜요?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죠. 너 아빠가 그 사람 찾아가서 난리쳤거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는 처음 보는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죠. 칼까지 들고 갔대.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건지, 왜 죽기 직전에야 꺼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 뒤로 그 사람 소식이 끊겼어. 식탁 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기 시작했죠. 평생 우리만 바라본 줄 알았던 엄마에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였을까요? 그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나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나야겠어.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 같았죠. 그리고 다음 말이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사람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3. 엄마가 숨긴 마지막 편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밖에 내리던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그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 옆에서 웃고 있던 남자. 낡은 사진인데도 이상하게 눈빛이 선명했죠.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생 고생만 한 줄 알았던 엄마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낯설었죠. 무엇보다 저는 서운했어요. 딸인 저한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엄마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잖아요. 엄마는 제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어요. 화났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죠. 아니, 그냥 좀 놀랐어요. 엄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었겠니?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어요. 우리는 부모를 너무 쉽게 엄마 아빠로만 기억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랑했고 포기했고 울던 시절이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나 장롱 쪽으로 걸어갔죠. 낡은 장롱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엄마는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죠. 그 상자는 오래된 세월 냄새가 났어요. 모서리는 녹슬어 있었고 자물쇠 자국까지 남아 있었죠. 이거 내가 처음 보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상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른 봉투들, 그리고 한 번도 보내지 못한 사람의 시간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엄마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 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버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봉투 겉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요. 딱 3글자였죠. 엄마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저에게 건넸어요. 읽어봐. 저는 망설였어요. 남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제 손에 편지를 쥐어줬죠. 편지는 생각보다 짧았어요. 당신이 떠난 날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내 뒤에 울고 있는 가족들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잠깐이나마 행복했어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엄마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죠. 그 사람 부산 가는 기차역까지 갔었어. 저는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진짜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결국 플랫폼에서 돌아섰어. 그날 엄마는 기차역에서 3시간 넘게 울었다고 했어요. 떠나면 행복할 수도 있었대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볼 기회였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엄마는 가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가 소개한 남자가 지금의 아빠였다고 했어요. 저는 괜히 속이 답답해졌어요. 엄마는 왜 맨날 참고만 살았어요? 엄마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죠.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어. 그 말이 더 슬펐어요. 참는 게 당연했던 시대. 울어도 내일 새벽이면 다시 일 나가야 했던 사람들. 꿈보다 생계가 먼저였던 세월 말이에요.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 사람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저는 천천히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그 사람한테 평생 숨긴 게 있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입술을 때려다 말았죠. 그리고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 내 존재 몰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엄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죠. 너 내 아빠 친딸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을? 엄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했어.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평생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 미워하면서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제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그 봉투 안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가 제 친아버지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봉투를 열지 못했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감이 사라졌죠.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죽기 전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저는 겨우 입을 열었죠. 그럼 아빠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평생 저를 미워하던 아빠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술만 마시면 괜히 저한테 소리 지르고 작은 실수에도 유독 심하게 화내던 사람. 어릴 땐 그냥 성격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숨이 막혀왔어요. 엄마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죄인처럼 울고만 있었죠. 저는 결국 봉투를 뜯어버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엄마가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고 그 옆엔 그 남자가 있었죠. 그리고 엄마 배를 감싸듯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사진 뒤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셋.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죠.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이미 너를 가진 상태였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는 울먹이며 대답했죠.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아빠가 그 남자를 찾아가 난리를 친 뒤 그 사람은 갑자기 공장을 그만두고 사라졌대요. 주소도 연락처도 다 끊긴 채 말이에요. 엄마는 몇 달 동안 부산까지 찾아다녔다고 했죠.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외할머니가 쓰러졌고 엄마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한 채 아빠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너라도 지켜야 했어. 엄마가 울면서 말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켜야 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산 사람이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 전체를 속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두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윤태식? 낯선 이름인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 친아버지 이름이라니.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피로 연결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엄마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몇 년 전에 겨우 소식 들었어. 수첩 안에는 오래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부산 영도구.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쓰다듬었죠. 작은 철물점 한다고 들었어. 저는 멍하니 그 글씨를 바라봤어요. 세상 어딘가에 제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 사람은 지금도 제가 존재한다는 걸 모른 채 살고 있을 거예요. 엄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 대신 꼭 한 번만 만나줄래?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싫었죠.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뒤집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병색이 너무 짙었거든요.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숨도 작고 가빠 보였죠. 엄마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엄마는 못 가요? 엄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의사가 멀리 가지 말래.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어요.
시한부라는 단어가 그제야 진짜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부탁이다. 그 손이 너무 야위어 있어서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어릴 적 시장에서 저 놓칠까봐 꼭 붙잡던 손. 열이 나면 밤새 제 이마 만져주던 손.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올게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너지듯 울었어요. 마치 평생 짊어진 돌덩이를 이제야 내려놓는 사람처럼 말이죠.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어두운 밖을 바라봤죠.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인생은 진짜였을까?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보기 시작했어요. 누굴 닮았는지 처음 궁금해졌거든요.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무너졌어요. 엄마 집에서 나온 건 아침 6시쯤이었죠.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이상하게 졸리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면 사람은 오히려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러 대충 옷만 갈아입고 바로 역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적어준 주소 하나만 가방에 넣은 채였죠. 부산 영도구. 그 주소가 왜 그렇게 낯설고 무섭던지 몰라요. 기차역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다들 바쁘게 걸어가는데 저만 세상 밖으로 밀려난 기분이었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표를 끊었어요. 부산행 한 장이요. 직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표를 건넸죠.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누군가는 오늘 인생이 뒤집혔는데 세상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죠. 그걸 바라보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벚꽃 아래 서 있던 젊은 엄마. 그리고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났어요. 평생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은 친아버지가 아니고 존재도 몰랐던 남자가 제 피부치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왜 제 인생에서 벌어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죠.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엄마 목소리는 밤새 더 약해져 있었어요. 출발했니? 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숨소리만 작게 들렸죠.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솔직히 아직 용서가 안 됐거든요.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랑 속았다는 배신감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왜 이제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죠. 너 잃을까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는 평생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딸이 떠날까봐, 미워할까봐,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까봐. 그래서 혼자 끌어안고 버틴 거겠죠. 엄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내 인생은 돌려줘야 할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데 결국 눈물이 터졌어요. 저는 급하게 창밖으로 얼굴을 돌렸죠. 사람 많은 기차 안에서 우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눈물이 자꾸 떨어졌어요. 어릴 적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죠. 비 오던 날 우산 없이 저 데리러 오던 엄마. 수학여행 못 갈까봐 몰래 시장에서 야간 일까지 하던 엄마. 제가 회사 붙던 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리던 엄마.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은 아니었잖아요. 엄마는 잘못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게 너무 슬펐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만나면 꼭 이것만 전해줘. 뭔데요? 엄마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죠. 미안했다고.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처절하게 들리던지 몰라요. 사람은 평생 단 한 사람에게 못한 말을 품고 살기도 하나 봐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 자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귤 하나를 건네셨어요. 아가씨, 어디 아파요? 저는 놀라서 급히 눈물을 닦았죠. 아, 아니에요. 할머니는 사람 좋은 얼굴로 웃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나?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또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 일이 좀 있어서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다 보면 부모 마음 나중에 알게 되지. 그 평범한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괜히 창밖만 바라봤죠. 한참 뒤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근데 너무 늦게 알면 많이 아프더라.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병원 침대보다 더 외로워 보이던 식탁 앞모습. 죽기 전에라도 용서받고 싶어 하던 눈빛 말이에요. 기차는 어느새 부산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죠. 회색 하늘 아래 잔잔한 바다를 보는데 이상하게 무서워졌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저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이미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자 숨이 턱 막혔죠. 그때 가방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어요. 엄마 수첩이었죠. 저는 무심코 펼쳤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태식 씨는 아직도 벚꽃을 좋아할까? 그 글씨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저는 결국 또 울고 말았어요. 6. 철물점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넘어가고 있었죠.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저는 역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알면서도 쉽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윤태식? 평생 모르고 살았던 이름인데 이제는 제 친아버지 이름이 되어 있었죠. 택시를 타고 영도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이 지나갔죠. 부산 바다는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관광 올 때 보던 반짝이는 바다가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숨기고 있는 바다 같았죠.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영도에는 무슨 일로 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충 둘러댔죠. 사람 좀 만나러요. 아, 영도 사람들 정 많아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왜 엄마를 평생 혼자 두고 살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엄마가 떠났고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택시는 오래된 시장 골목 앞에 멈췄어요. 여기 주소면 이 근처예요. 저는 천천히 내렸죠. 골목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낡은 간판들 사이로 오래된 철물점 하나가 보였죠. 간판에는 빛바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태성철물. 순간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어요. 저는 철물점 맞은편에 서서 한참 동안 안을 바라봤죠. 가게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머리가 희끗했고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죠. 작업복 차림으로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 옆모습이 제 얼굴이랑 닮아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눈매였어요. 거울 볼 때마다 보던 눈빛이 그 사람 얼굴에도 있었죠.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
너무 낯설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몸 어딘가가 먼저 알아보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가게 앞을 몇 번이나 서성거렸죠. 그때였어요. 철물점 문이 열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사장님, 이 나사 또 잘못 왔어요. 안에서 남자가 허둥지둥 나왔죠. 아이고, 내가 또 헷갈렸네. 그 말투에 순간 멍해졌어요. 저도 긴장하면 말끝이 살짝 부산 사투리처럼 변하거든요. 엄마는 늘 너는 누구 닮아 말투가 그러냐 하고 웃었는데 그게 이 사람이었던 걸까요? 남자는 연신 죄송하다며 웃고 있었어요.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더 아파졌어요. 엄마가 평생 못 잊었다던 사람이 너무 평범하게 늙어 있었거든요. 드라마처럼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거창한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철물점 지키며 늙어가는 평범한 노인이었죠. 그런데도 엄마는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저는 결국 작은 용기를 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종이 딸랑 소리를 냈죠. 남자는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예, 뭐 찾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울렁거렸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죠. 남자는 다시 물었어요. 손님?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윤태식 씨 맞으세요? 남자 얼굴이 살짝 굳었죠. 맞는데. 저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딸입니다. 그 쉬운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누구신데? 저는 결국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벚꽃 아래 서 있던 젊은 엄마와 그 남자 사진. 그 사람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어디서?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엄마가 줬어요. 남자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 하나를 꺼냈어요. 선영이? 엄마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누군가 엄마를 그렇게 애틋하게 부르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한참 뒤 그 사람이 아주 작게 말했어요. 혹시 네 몇 살이고? 7.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철물점 안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죠. 저는 대답도 못한 채 그 사람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네 몇 살이고?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떨리게 들리던지 몰라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죠. 42이요. 순간 그 사람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제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된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겼죠. 잠시만 앉아 보이소. 저는 가게 한쪽 낡은 의자에 앉았어요.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공구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 평범한 공간에서 제 인생이 뒤집히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계속 절 바라봤어요. 눈매, 코끝, 입술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듯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죠. 닮았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괜히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죠. 누구를요?
그 사람은 힘없이 웃었어요. 나를 닮았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누굴 닮았다는 이야기. 그것도 친아버지 입에서요. 그 사람은 연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선영이가 나를 찾았다고 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 표정이 무너졌어요. 많이 아픈교? 저는 차마 시한부라는 말을 바로 하지 못했죠. 그 사람은 제 표정만 보고도 알아챈 듯 했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늙어 보이더라고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저는 결국 눈을 피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물점 안이 조용해졌죠.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공간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야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평생 찾았다. 저는 놀라서 그 사람을 바라봤죠. 그 사람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선영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다, 아이가. 엄마 말과 달랐어요. 엄마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찾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왜 안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은 깊게 한숨 쉬었어요. 내가 공장 그만둔 건 네 아버지 때문이 맞다. 그 목소리에 아직도 오래된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칼 들고 와가 선영이 다시 만나면 둘 다 죽인다고 했거든.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사람은 한참 바닥만 보다가 말을 이었죠. 근데 제일 무서웠던 건 선영이가 다칠까 봐였어. 그래서 떠났대요. 자기만 사라지면 엄마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부산 내려와서 막노동도 하고 배도 탔고 그러다 작은 철물점 차린 거라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포기가 안 되더라. 그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시장 사람들만 봐도 혹시 선영이 아인가 싶고 서울 번호만 와도 가슴이 덜컥하고 그랬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엄마도 평생 못 잊고 살았고 이 사람도 평생 기다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결국 평생 헤어진 채 늙어버렸죠. 왜 인생은 꼭 그렇게 엇갈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철물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버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죠.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손님 있어요? 윤태식 씨는 당황한 얼굴로 일어났죠. 남자는 저를 힐끗 보다가 웃었어요. 누나 같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윤태식 씨 얼굴도 굳어 있었죠. 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닮았다 아입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겐 이미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갑자기 제가 엄청 이상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늦게 나타난 사람. 없던 과거를 들고 찾아온 사람 말이에요.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그냥 갈게요. 윤태식 씨가 놀라서 절 붙잡았죠. 잠깐만. 저는 애써 웃었어요. 엄마 말은 전했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이름을 물었죠. 이름이 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지은이요. 순간 그 사람 눈가가 붉어졌어요. 선영이가 예전에 딸 낳으면 지은이라고 짓고 싶다 했는데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 이름, 평생 아무 의미 없이 가진 줄 알았던 제 이름.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정해둔 이름이었던 거예요. 윤태식 씨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제 이름을 불렀죠. 지은아. 아버지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가 풀렸죠. 지은아.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윤태식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눈으로 저만 바라봤죠. 철물점 안은 조용했어요.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공간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죠. 그때 아까 들어왔던 남자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윤태식 씨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니는 잠깐 나가 있거라. 남자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와 윤태식 씨를 번갈아 보다가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태식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제게 물었어요. 선영이는 내 이야기 했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 입술이 떨렸죠. 그 사람 아직도 나 원망 안 하드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원망보다 미안함이 더 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윤태식 씨는 힘없이 웃었어요. 나는 평생 원망했다. 저는 놀라서 그 사람을 바라봤죠. 나를. 그 한마디가 너무 슬프게 들렸어요. 윤태식 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으면 선영이 안 놓쳤을 낀데 그 사람 눈에는 평생의 후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줄 알잖아요. 근데 어떤 후회는 늙을수록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윤태식 씨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네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 저는 괜히 웃었죠. 뭐 그냥 다 그렇게 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웃음이 거짓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아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서 순간 울컥했어요. 눈 보면 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눈을 피했죠. 사실 힘들었어요. 술 취한 아빠 밑에서 눈치 보며 컸고 엄마 우는 소리 들으며 잠든 날도 많았죠. 가난이 창피해서 친구들 집에도 못 가봤어요. 근데 더 슬픈 건 그런 삶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윤태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있었으면 네 그렇게 안 살게 했을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내가 있었으면 지켜줬을 텐데. 사람은 그런 말 하나가 평생 필요했나 봐요. 저는 결국 울면서 말했죠. 지금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요. 윤태식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왜 이러세요?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네 혼자 그렇게 큰 줄도 모르고. 저는 급히 그 사람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윤태식 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죠. 70 가까운 노인이 어린애처럼 우는 모습은 보는 사람 마음까지 찢어놓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알았으면 내가 갔을 낀데. 저도 결국 같이 울고 있었어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도 이 사람도 저도 다 늦어버린 시간 속에서 울고만 있었죠. 한참 뒤 윤태식 씨가 겨우 진정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선영이 보고 싶다. 그 말이 너무 절박해서 저는 차마 거짓말을 못했어요.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요. 윤태식 씨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나 같은 사람 지금 가도 되겠나?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바라봤어요. 세월이 다 지나간 얼굴.
후회와 미안함으로 늙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핏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평생 잊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서였을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식 씨는 다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늦었네. 그때였어요. 철물점 밖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들어왔죠. 사장님, 전화 왔어요. 윤태식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전화?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죠. 서울에서요. 아까부터 계속 찾던데.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죠. 엄마 병원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9.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엄마 병원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사람은 정말 무서운 예감이 들 때 전화 받는 버튼조차 누르기 힘들어져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윤태식 씨도 제 얼굴을 보더니 금세 표정이 굳었죠. 왜 그러는데? 저는 겨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죠. 보호자분 되시나요? 그 짧은 말에 이미 숨이 막혔어요. 내 딸인데요.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멍한 목소리로 물었죠. 많이 위급한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 돌아왔죠.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윤태식 씨가 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지은아.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직도 낯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죠. 엄마가 위험하대요. 윤태식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가야지. 그 말과 동시에 그 사람은 작업복 위에 점퍼를 급하게 걸쳤죠. 저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년을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철물점 아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죠. 아버지 어디 가는데? 윤태식 씨는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죠. 서울 좀 다녀온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족도 아닌데 가족 같고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았죠. 우리는 급하게 부산역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윤태식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계속 손만 떨고 있었어요. 창밖 바다를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 번만 얼굴 보면 된다. 그 말이 너무 간절해서 듣는 저까지 숨이 막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많이 원망했어요? 윤태식 씨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어요. 원망 못했다. 왜요? 그 사람은 허탈하게 웃었죠. 좋아하면 끝까지 미워는 못하더라.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엄마도 그랬겠죠. 평생 못 잊었지만 동시에 평생 미안했을 거예요. 기차는 서울로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그때 윤태식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네 어릴 때 사진 있나? 저는 휴대폰을 열어 가족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 입은 중학생 사진, 회사 입사하고 엄마랑 찍은 사진까지. 윤태식 씨는 사진 하나하나를 아주 오래 바라봤죠.
그리고 결국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하나도 모르고 살았네. 그 목소리가 너무 허망해서 저도 울컥했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죠. 근데 네 웃을 때 인맨의 엄마랑 똑같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누군가 제 얼굴에서 자기 가족 흔적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묘한 기분인 줄 몰랐죠. 그 사람은 사진을 넘기다 어느 순간 손을 멈췄어요. 엄마랑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윤태식 씨는 화면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늙었네. 그 한마디에 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늙은 얼굴을 처음 보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아마 시간이 너무 아까운 마음 아닐까요? 그때였어요. 윤태식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죠.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은 애써 괜찮은 척 웃었어요. 괜찮다. 긴장해서 그렇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손끝까지 식어 있었죠. 저는 불안해서 물었어요. 병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태식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죠. 선영이 먼저 봐야 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던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놓친 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기차 안 조명이 어두워질 무렵 윤태식 씨가 갑자기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원래 죽기 전에 버리려고 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죠. 아주 작은 분홍색 신발. 저는 놀라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윤태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선영이가 예전에 딸 낳으면 신기고 싶다고 했던 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울먹이며 덧붙인 말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내 딸 태어나면 꼭 사주려고 혼자 몰래 샀다. 10. 엄마는 끝까지 그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죠. 저와 윤태식 씨는 거의 뛰다시피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늦은 밤 특유의 적막함이 병원 전체를 덮고 있었죠.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간호사 데스크로 달려갔어요. 김선영 보호자인데요. 간호사는 저를 알아보더니 급히 말했죠. 지금 병실로 올라가세요. 그 짧은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윤태식 씨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따라오고 있었죠. 그 사람 숨소리가 거칠게 떨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조여왔죠.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병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발이 멈춰버렸죠.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사람이 저렇게 작아질 수 있나 싶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엔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했죠.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죠. 엄마.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아주 희미하게 웃었죠. 왔네.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엄마는 힘겹게 숨을 고르다가 제 뒤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눈빛이 멈췄죠.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윤태식 씨를 본 거예요. 엄마 입술이 떨렸어요. 태식 씨?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윤태식 씨는 한 발도 못 움직였어요. 그저 문 앞에 선 채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이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태식 씨 맞아요?
윤태식 씨도 결국 눈물을 터뜨렸죠. 선영아, 그 이름 하나에 담긴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저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제 손을 붙잡았죠. 있어. 그 말에 저는 다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떨리는 손을 뻗었죠. 윤태식 씨는 그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마치 깨질까봐 무서운 사람처럼 말이에요. 엄마는 울면서 말했죠. 미안해요. 윤태식 씨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다, 내가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근데 이상했어요. 그 모습이 원망스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안쓰러웠어요. 젊은 날 사랑했던 두 사람이 평생을 돌아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게 너무 잔인했거든요. 엄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제 쪽을 바라봤어요. 지은이 잘 컸죠? 윤태식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잘 컸다.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죠. 태어나 처음으로 친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윤태식 씨는 엄마 손을 더 꼭 잡았죠. 고생 많았다. 혼자 얼마나 무서웠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윤태식 씨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70 가까운 노인이 소리도 못 내고 우는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엄마는 힘겹게 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벚꽃 피면 늘 생각났어요. 윤태식 씨는 눈물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했죠. 나도 그랬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사람은 헤어질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닌가 봐요. 엄마는 점점 숨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히 나갔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엄마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제 손과 윤태식 씨 손을 함께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죠. 둘이 꼭 다시 만나줘요. 저는 눈물 때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윤태식 씨도 울면서 고개만 끄덕였죠.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 가까워지면 꼭 저런 눈빛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내 엄마,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엄마 숨이 잠깐 멈췄죠. 저는 겁에 질려 엄마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윤태식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선영아. 그때 엄마가 마지막 힘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태식 씨. 그리고 엄마 손끝에서 힘이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0일. 엄마를 보내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심전도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죠. 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 손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죠. 조금 전까지 따뜻하던 손끝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윤태식 씨는 침대 옆에 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죠. 눈물도 못 흘리고 엄마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호사들과 의사가 들어왔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었죠. 사람은 진짜 슬프면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분 마지막 인사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저는 결국 엄마 침대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일어나요. 너무 늦었는데도 자꾸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윤태식 씨도 천천히 엄마 손을 감쌌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담긴 세월이 너무 길어서 듣는 저까지 숨이 막혔어요. 엄마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윤태식 씨 이름을 부르다 떠났죠.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누군가는 평생 단 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사는구나 싶었거든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엄마는 원래 사람들 불러 떠드는 걸 싫어했거든요. 빈소에는 시장 사람들, 동네 이웃들, 제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까지 하나둘 찾아왔죠. 다들 같은 말을 했어요. 정말 착한 분이었는데 고생만 하다 가셨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엄마 인생은 왜 늘 고생이라는 단어로 설명돼야 했을까요? 윤태식 씨는 장례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손님 오면 묵묵히 인사만 했죠. 근데 저는 자꾸 그 사람이 눈에 밟혔어요. 상주도 아닌데 가장 오래 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발인 전날 밤이었어요. 빈소에 사람이 거의 빠지고 저와 윤태식 씨만 남아 있었죠. 엄마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 향이 가득했어요. 저는 멍하니 사진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죠. 엄마 많이 좋아했어요? 윤태식 씨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웃었죠. 나는 평생 선영이 하나였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펐어요. 윤태식 씨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죠. 부산 내려와서도 소개 많이 받았다. 근데 단 한 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늘 엄마 생각이 먼저 났거든요. 시장 가면 선영이 좋아하던 반찬 보이고 벚꽃 피면 또 생각나고 그 사람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미련하게 살았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이상하게 미련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태식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원래 선영이 주려고 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죠. 저는 놀라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윤태식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철물점하면서 조금씩 모은 기다. 통장에는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죠. 이런 거 못 받아요. 그런데 윤태식 씨는 단호했어요. 니거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아빠가 딸한테 한 번도 못 해준 거 아이가. 순간 심장이 울컥했어요. 아빠. 그 단어를 저 사람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윤태식 씨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죠. 학교도 못 챙겨줬고 밥도 못 사줬고 아픈 날 옆에도 없었고 그 사람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뭐라도 하고 싶었다.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또 터뜨렸죠.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늦었지만 진심인 사랑. 그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윤태식 씨가 갑자기 크게 기침했죠. 콜록.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수건을 내린 순간 거기에 붉은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버지. 윤태식 씨는 급하게 손수건을 접어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 얼굴은 이미 너무 창백했어요. 저는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윤태식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영이 혼자 못 가게 됐네. 12.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윤태식 씨가 피 묻은 손수건을 감추던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무너졌죠. 선영이 혼자 못 가게 됐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화부터 났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장례식장 한쪽에서 저는 거의 울다시피 말했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병원 가봐야죠. 근데 윤태식 씨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어요. 이미 검사받았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언제요? 몇 달 됐다. 그 사람은 마치 남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했어요. 폐암 말기라고 했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를 겨우 찾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마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윤태식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원래는 그냥 혼자 정리하고 갈라 했다.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 안 했대요. 괜히 걱정만 시킨다고요. 근데 엄마 소식을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죠. 마지막에라도 얼굴 봐야겠다 싶었다.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왜 다들 그렇게 살아요?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죠. 왜 아프면서 혼자 참고, 왜 사랑하면서 말도 못하고, 왜 다 지나고 나서야 만나냐고요. 윤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울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 손길이 너무 어색한데 또 너무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더 서럽게 울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아버지 손길이 장례식장에서라니. 인생이 참 이상했죠. 발인 날 아침, 하늘에는 비가 조금 내렸어요. 엄마는 생전에 비 오는 날 국화꽃 냄새 좋아한다고 했었죠.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 걸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슬픔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조용해지는 순간이 와요. 화장장으로 향하는 길에 윤태식 씨가 제 옆에 앉아 있었죠. 그 사람은 계속 엄마 사진만 바라봤어요. 마치 눈 한 번 떼면 정말 영영 사라질까봐 무서운 사람처럼 말이에요. 한참 뒤 그 사람이 아주 작게 말했죠. 이제 안 외롭겠네.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컥했어요. 엄마는 평생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단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장례가 끝난 뒤 윤태식 씨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가기 전날 밤 그 사람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부산 한번 놀러 오나?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당연히 가야죠. 윤태식 씨도 따라 웃었죠.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지쳐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남 눈치 보며 살았죠.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도 잘 안 줬어요. 근데 엄마와 윤태식 씨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람 인생은 생각보다 헐 짧고 사랑은 생각보다 헐 늦게 후회된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만 바라보던 삶도 조금 내려놓고 엄마가 좋아하던 꽃시장도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마음 표현하는 걸 덜 무서워하게 됐어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바로 사과했죠. 왜냐하면 어떤 말은 너무 늦게 하면 평생 가슴에 남거든요. 엄마 일주기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부산 영도로 내려갔죠. 윤태식 씨는 철물점 앞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보다 헐 야위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 사람이 환하게 웃었어요. 왔나, 우리 딸. 이상하죠. 그 말 한마디에 아직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바다바람이 천천히 불고 있었죠. 윤태식 씨는 한참 바다를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이 저 바다 좋아했는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엄마가요? 엄청 추워한다고 했는데 윤태식 씨가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맞다. 바다 좋아한다 해놓고 맨날 춥다고 난리였지. 우리는 한참 동안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생전엔 미처 몰랐던 엄마의 젊은 시절, 웃는 모습, 좋아하던 노래까지요. 그날 저는 처음 느꼈어요. 사람은 떠나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은 계속 살아있는 거구나 싶었죠. 해질 무렵 윤태식 씨가 제게 말했어요. 지은아, 네. 니는 꼭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죠. 엄마, 이제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은 떠난 뒤에야 알게 되죠.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왜 끝내 말하지 못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꼭 말해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